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받으시는 그 건강검진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40년간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건강 악화와 경제적 손실을 모두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 3가지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검사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만큼은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김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씨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고 배도 아프지 않았죠? 그런데 국가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더니 용종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암으로 변하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늦었다면 대장암 3기가 되었을 겁니다. 김 씨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때 검사받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내와 손자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검사받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씨처럼 운이 좋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 병실에 계셨던 박 모 씨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미 대장암 4기였습니다. 간과 폐로 전이가 되어 있었죠. 박 씨는 10년 동안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검사 받기가 귀찮고 부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2위입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새로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반대로 4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발견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암을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률이 70%나 낮습니다. 이런 검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50세가 넘으셨다면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40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전날 설사약 먹는 게 힘드시다고요? 그 하루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한 이모 씨는 설사약 먹기 싫어서 3년을 미뤘습니다. 결국 검사했을 때는 이미 암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후회하시더군요. 그때 그 설사약이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받는 항암 치료에 비하면 설사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 해조류, 잡곡밥을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장에 남아있으면 검사가 어려워집니다. 검사 전날은 죽이나 맑은 국물 위주로 드시고요. 설사약은 차갑게 해서 드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레몬즙을 조금 넣어도 좋고요. 검사 당일에는 꼭 보호자와 함께 가세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 혼자서는 귀가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박영숙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주부였던 박 씨는 가끔 속이 쓰린 정도였습니다. 소화제 먹으면 나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했고요. 그런데 정기 위내시경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열 필요도 없었고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시술 후 3일 만에 퇴원해서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 씨는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십니다. 정기검진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손녀 결혼식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반면에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최모 씨는 이미 위암 3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이 좀 불편한 정도였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먹으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3개월 만에 10kg이나 빠졌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위 전체를 절제해야 했고 주변 림프절까지 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영양실조 상태이고요. 최 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을까? 2년에 한 번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는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위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정도는 누구나 가끔 경험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면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손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4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매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내시경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수면 내시경을 추천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주무시는 사이에 검사가 끝납니다. 일반 내시경이 힘드신 분들은 꼭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세요. 검사 전날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밤 12시 이후로는 물도 드시지 마세요. 검사 당일 아침에는 양치질할 때도 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저설량 PET-CT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분께 필요한 건 아닙니다.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30감년이란 하루에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2갑씩 15년을 피우신 경우를 말합니다. 제 오랜 친구였던 이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담배를 피웠던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골초였죠. 기침도 없고 숨도 안 찼습니다. 매일 등산도 다니고 건강하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권해서 받은 저설량 PET-CT에서 1cm 크기의 폐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1기 초기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배도 완전히 끊었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네가 그때 검사 받으라고 잔소리 안 했으면 난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라고. 정말 고맙다고요. 반대로 너무 늦게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최모 씨는 기침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냥 감기려니 하고 기침약만 먹었대요. 나중에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왔는데 이미 폐암 4기였습니다. 뇌와 뼈로 전이가 된 상태였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담배 끊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검사 한번 제때 받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요. 여러분, 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3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분들은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PET-CT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이 훨씬 적어서 안전합니다. 금연하신 지 15년이 안 되셨다면 여전히 고위험군입니다. 꼭 검사 받으세요. 네 번째로,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적극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검사는 무증상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은데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으셨다면 그건 과잉 진료입니다. 제가 아는 윤명희 씨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요. 심장은 중요한 장기니까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속아서 40만 원짜리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의 99%는 정상이니까요. 윤 씨는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 돈이면 좋은 운동화를 사서 매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등산복을 사서 산에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깝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40만 원으로 차라리 운동화를 사서 매일 걷는 게 심장 건강에 100배 더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심장 보약이거든요. 심장 초음파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부종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데 심장 초음파를 받는 건 마치 차가 멀쩡한데 엔진을 분해해서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진료한 김모 씨는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심장 CT까지 권유받았대요. 100만 원이 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났습니다. 일반 엑스레이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된 겁니다. 돈도 날리고 방사선에 피폭되고 일석이조로 손해를 본 거죠. 두 번째는 뇌 MRI와 MRA입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는데 뇌 검사를 권유받으셨습니까? 그럼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제가 진료했던 정수연 씨는 60세 생일 기념으로 뇌 MRI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말이죠.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해서 받았대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약간의 뇌위축이 보입니다. 작은 백질 변성이 관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MRI 찍으면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 이후로 치매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위축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매일 불안해하고 우울해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정신과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검사 하나가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겁니다. 정 씨의 남편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치매 걱정을 하니까 같이 스트레스 받았던 거죠. 부부가 모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검사의 부작용입니다. 필요 없는 검사가 만들어낸 비극이죠. 뇌 MRI는 극심한 두통, 마비 증상, 의식 저하 같은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찍는 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 씨는 뇌 MRA에서 작은 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mm 크기의 아주 작은 동맥류였습니다. 의사는 크기가 작아서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때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대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터지는 건 아닐까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검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죠. 사실 2mm 동맥류가 터질 확률은 0.05%도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해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만 떨어뜨렸죠. 세 번째는 전신 PET-CT입니다. 온몸의 암을 한 번에 다 찾아낸다는 광고 문구 들어보셨죠? 속지 마십시오. 이 검사는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CT의 수십 배입니다. 게다가 위양성이 너무 많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년에 만난 한석준 씨는 PET-CT에서 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한 씨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가족들도 다 같이 고통받았죠. 결국 조직 검사를 했더니 단순 염증이었습니다.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었던 거죠. 500만 원을 들여서 건강한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겁니다. 한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그 세개월이 30년처럼 느껴졌다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받을 검사가 절대 아닙니다. 방사선 피폭량도 엄청나고 유양성도 많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검사입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이유를 아십니까? 갑상선암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갑상선에서 발견되는 작은 혹의 대부분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로 발견하면 불안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김미경 씨는 5mm 갑상선 결절 때문에 수술했습니다. 의사가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대요. 수술해서 떼어내는 게 안전하다고 했고요. 김 씨는 불안해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약을 먹고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목소리도 변했고 목에 흉터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놔뒀어도 전혀 문제없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서둘러 수술했을까? 좀 더 지켜볼걸? 갑상선 초음파는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증상도 없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 건 과잉 진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초음파 기계가 좋아지면서 아주 작은 암까지 다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암들은 대부분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암을 수술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상품을 권유받으신 적 있으시죠? 프리미엄 검진, 골드 검진, VIP 검진 같은 이름으로 말입니다. 300만원, 500만원짜리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검사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검사들입니다. 제가 아는 제 시도 할계속 편집박 사장님은 회사에서 임원 검진이라고 500만원짜리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했죠. 그런데 결과지를 보니 이상 소견이 20개나 나왔습니다. 간에 작은 물혹, 신장에 작은 낭종, 갑상선에 작은 결절, 전립선 비대 등등. 박 사장님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온몸이 다 병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치료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다고. 박 사장님은 그제서야 안심하셨습니다. 500만원 들여서 불안감만 사신 거죠. 그 돈이면 차라리 운동기구를 사거나 건강한 음식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그리고 흡연자의 경우 저설량 PET-CT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반대로 무증상 심장 초음파, 뇌 MRI, 전신 PET-CT, 갑상선 초음파는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뭘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한 최할아버지는 80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60세입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1시간씩 걸으신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걷기만 해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도 좋고 공원을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겁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 씨는 협심증이 있었는데 매일 고등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해보니 혈관이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생선이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맛도 좋죠. 셋째, 매일 견과류 한 줌씩 드시는 겁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박 여사는 매일 아침 호두 3개, 아몬드 5개를 드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죠?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 환자 중 김 과장은 매일 4시간밖에 못 자는 일중 독자였습니다. 결국 40대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8시간씩 꼭 자려고 노력한대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정 선생님은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텃밭에 가서 채소를 기르는 재미에 푹 빠졌대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술도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독입니다. 제 친구 중에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경화로 죽었습니다. 60세도 안 되어서요. 담배와 술은 천천히 당신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몸을 망가뜨립니다. 집에 혈압계와 혈당계를 두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여덟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시작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 늘어납니다. 제 환자 박 씨는 100kg이 넘는 고도비만이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동안 30kg을 감량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약도 다 끊었습니다. 지금은 마라톤까지 뛰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홉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꼭 드세요.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줍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신장 기능도 좋게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물 2리터씩 마시기 시작한 후로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약이 된 거죠. 열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인데도 항상 웃으십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신대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마음이 약이 된 거죠. 여러분, 건강은 비싼 검사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만 실천하셔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과 의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병원도 결국 사업체입니다. 수익을 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더 심합니다. 비싼 장비를 들여놨으니 본전을 뽑아야 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 압박을 받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면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지, 만약 명확한 답을 못한다면 그 검사는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증상이 없는데 하는 검사들입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피가 나오거나 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니까요. 검사를 아끼려다가 큰 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검사와 과잉 검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의 과잉검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검진 경험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